지금도 아마 저희가 인스크립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하지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 3개에서는 저희 지금 전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구성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저희 큐레이터들 소개드리고 오늘 오신 연사님들 소개드리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롯데백화점 아트 컨텐츠실 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애써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한 분 한 분 먼저 간단하게라도 인사 드리고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연사님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앞에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김복희 우리 그 아티컬처 대표님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신데 잠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우리 조각 전시 기획해주신 조혜정 교수님.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전체 또 총괄 또 감독해주신 우리 조은정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그 옆에 국립현대미술관 또 근대미술팀장 김인혜 선생님. 사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길어성 같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어렸을 때 6.25 막 방공웅변대 전국 웅변대에 나와 막 이랬던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로 떨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좀 떨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전시를 하기까지 같이 애써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와 가까운 순서대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저희 도록도 만들고 또 저희 전체 아트 마케팅 홍보를 또 책임지고 있는 양민정 책임자. 그리고 여기 앞에 저희 최고경 팀장. 그리고 명기에서 또 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에 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우리 이정민 큐레이터, 그리고 또 윤나원 큐레이터, 그리고 우리 앞에 까만색 옷 입고 앉아있는 이민지 큐레이터,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또 장혜진 팀장,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내외 기빈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2시부터 4시까지로 시간을 잡았는데요. 일단 앞에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이제 정하고 전시 기획에 참여하신 또 조은정 선생님, 조혜정 교수님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내용들 작가 소개를 좀 드리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전체 토론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은 이렇게 한 명씩 앞에 전달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이 이제 단체 토론, 저희 5시 단체 토론 할 때는 여기에 의자 놓고 앉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여기 또 하실 작가님들 또 작가님의 유족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는데 또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나 인사는 2부를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시 제목은 재현과 재현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작은 사실 이제 부산미술이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끼리 이제 부르는 가제는 사실 리얼리즘이었어요. 근데 리얼리즘 전시라고 했더니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이 뭐냐, 또 리얼리즘은 뭐냐 하면서 주제가 너무너무 방대해지고 저희가 작가님들이나 큐레이터들한테 리얼리즘 전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리얼리즘이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좁혀보자. 그래서 구성미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술관이 또 아니고 저희는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아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재현과 재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 양민정 큐레이터와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치 자매 이름처럼 김재현, 김재현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이제 리듬감을 줘서 만들자. 그래서 세 개의 전시도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라니라이트 이렇게 이제 좀 그 끝자리 끝 이름이 같게 좀 언어의 유의를 줘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 롯데백화점에서 아트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이고요. 롯데백화점이 1979년에 생겼고 또 롯데갤러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제가 여쭤보면 사실 지금까지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롯데백화점 내 롯데갤러리도 백화점의 시작과 함께 1979년에 이제 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되고 대중들하고 조금 더 많이 호흡하게 된 거는 잠실 시대를 열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러버덕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가을에 러버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러버덕 행사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러버덕이 제 기억에서 너무 흥미로운 행사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는 꽤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페이스북 같은 SNS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중예술로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리자면 뭐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좀 사랑을 또 받았었고 관객들이 참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탄에 새로 백화점을 열면서 이제 데이빗 호크니 작품도 좀 이제 설치해서 동탄 백화점은 새롭게 아트 백화점 정말 혹시 이 중에 동탄에 아직 못 가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전시를 보시기 위해서라도 정말 꼭 가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저희 재현과 제한 특별 전시도 하고 있고요. 또 아래 1층에는 이 호크니 작품도 있고 호크니 작품 바로 옆에는 디터 람스의 컬렉션 디자인 전시도 또 저희가 특별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트 프로젝트를 이제 쭉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이런 전통 있는 롯데백화점에 제가 이제 조인하게 되면서 저희 아트 컨텐츠 실이 좀 구성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좀 더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이제 리조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여성 작가들을 좀 조망하는 전시회를 좀 크게 대대적으로 했어요. 리조이스는 저희 명함에도 오른쪽 상단에 써있는 표어인데요. 롯데 쇼핑에서 주도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프로젝트고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에 맞춰서 전시 8개를 준비를 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보여드렸고 또 5월에는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아트부산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시그널 호텔도 롯데 호텔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아트페어를 롯데 아트페어를 제1회로 개최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가 또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트페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도 아트부산 시기에 맞춰서 부산에서 아트페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실 이제 이 전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올해 한 초부터 계속 우리 프리즈 때 무슨 전시 하지? 이게 굉장히 사실 관심거리이자 숙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기에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화제가 될 텐데 그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고민 속에서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백화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파급 효과가 저희는 있는 곳이고 대중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는 미술에 대한 그런 지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작가님들 많이 소개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미술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그게 저에게는 구상미술이라고 하는 걸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구상미술 전시를 하자. 그래서 현대미술 작가들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또 이제 조은정 교수님의 또 조언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아주 우리나라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작가님들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님들까지 총 104명의 작가님들을 총망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현과 재현이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해서 장소는 총 3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탄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탄에는 이제 이게 화이트 큐브 형태의 지금 이 공간 정도 되는 이 공간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이런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약간 루브르 미술관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벽도 빨갛게 해서 근대 미술 작품들을 좀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전시되신 이미 돌아가신 작가님들의 유족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비뉴엘
하고 본점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화이트 큐브 형태가 독립된 갤러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곳곳에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아래층에 천명자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작품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다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갤러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조각 작품들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부터 현대까지, 회화에서부터 조각까지 이제 구상 미술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재현과 재현, 영어로는 뭐 리프레젠테이션 앤 리커런스 해가지고 Seeing Beyond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전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록의 글을 이제 도록 앞부분에 보시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쓴 글과 조은정 기획자의 글, 조혜정 기획자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하신 거 너무 급하게 써서 뭐 신비한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경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컬렉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언제부터, 사실 프리즈에 가서도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미술을 좋아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배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프리즈도 유명하지만 그 앞에 이번에 컬렉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영 컬렉터의 부상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컬렉터들이, 사실 저희 전시도 컬렉터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전시였습니다. 많은 컬렉터분들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트마켓, 뭐 컬렉션 하게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제 와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쭉 있었던 그 좀 정말 진액 같은 좀 진지한 것들, 우리는 그 진실된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할 때 줄 서 있는 모습인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뭐 여기서부터 4시간 걸립니다 라고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시간을 떠들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4시간은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개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시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광주에서도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도 새로운 전시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또 미술을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전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모이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이 수집가의 초대 전시회는 사실 그 한 개인의 컬렉션이 한 장르만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고,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현대 것도 있고 모델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냥 컬렉터의 집처럼 구성을 그때 큐레이터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이종호 작가님이 자기 아버지의 소상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사실 저도 미술사를 했지만 저도 전공은 현대미술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근대미술사 작가님들을 뭐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다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컬렉션 전시를 통해서 저도 다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런 이제 작가님들에 대한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동탄 전시장에 또 물론 좀 투명하지만 전시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실 백영수 작가님 작품도 제가 보면서 와 되게 모딜리안이 같다 이러면서 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셨는데, 이 백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저희가 이제 지금 도록에도 실었지만 또 동탄에도 이렇게 저희가 주점을 또 전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탄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처럼 국립현대미술관도 갈 수 있고 뭐 덕수궁도 갈 수 있고 뭐 중앙박물관 뭐 여기서 정말 30분 안에 있는 이런 곳이 아니고, 동탄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많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 감안했을 때 동탄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롯데갤러리가 미술관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걸 좀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영수 작가님 작품이고요. 네. 가서 또 정말 입장료도 없고 마음껏 편안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 1시간 지나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인식 작가님 작품이 이제 모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참 이런 구성도 전 좋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곽인식 선생님의 이 작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곽인식 선생님이 추상하시기 전에 이거는 사실 이런 것도 했었구나라는 것도 또 이제 저에게도 공부가 되는 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박항서, 이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있었던 작품이고, 사실 이거 쭉 보면서 뭐 류경재 작가님 저런 사실 저희가 모시고 싶은 작가님들도 많았는데
뭐 어떻게 이제 모시지 못한 작가님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박광 선생의 작품 저희가 또 모실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잘 하고 계시는 역할이고 저도 이제 김민혜 선생님께서 기획하시는 그 덕수궁 전시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선생님께서 항상 쓰시는 칼럼 보면서 제가 일요일마다 저의 즐거움, 신문 보는 저의 즐거움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진 선생님도 저희가 추천도 있지만 이인성의 이제 스승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작품의 물감이 방랑되고 갈라진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종식 선생님 이제 여기 또 가족분도 와 계신데요. 성북 그림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고 또 RM이 왔다 가서 또 사실은 더 또 화제가 됐었던 전시인데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한 곳에 나란히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더 좋았고 정말 이런 작가님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뭐 마티스 우리도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전시 작품을 너무너무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가 미술관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미술관은 아니지만 저희는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홍보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런 미술이 있다는 중요성을 좀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넥스 단색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단색화도 너무 좋지만 그 다음에 뭐 민중미술이 일어날 거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항상 미술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추상이 인기를 끌면 그 다음에는 구상, 그 다음에 다시 추상 이런 이제 정반합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상 미술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상 미술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때는 제 기억 속에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아주 많이 좋아진 거는 저는 한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 사정이랑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곡동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주상복합 신식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층고도 높아지고 집안의 가구도 막 이태리 가구도 높아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동양화가 집에 한 3개 이상 걸려 있었거든요. 소파에도 큰 동양화가 걸려 있었고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동양화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런 동양화들이 그런 새로운 신식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는 2007년 자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는 좀 작가님 에코그림이 이제 10억이 넘게 팔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원로 작가님들 중에서도 단색화나 추상계열 작가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데 저는 사실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이분이 당연히 이제 친구분들도 다 이우환, 박서부 다 단색화 작가들이고 이 작품도 단색화의 계열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과연 추상일까 구상일까 이건 물방울일까 물방울이 아닐까 제가 사실 김창렬 작가님 작품의 매력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멀리서 보면 물방울이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오히려 추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들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이제 구상이다 추상이다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얼마나 잘 그렸냐가 구상이고 요즘 또 젊은 작가들이 쓱쓱 대충 그렸는데 구상인 작가들이 있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만이 구상이 아니고 그래서 구상 미술을 좀 더 폭넓게 그렇게 보는 그런 전시 같은 거를 저희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원대한 야망 속에 빠른 준비 시간에 준비를 하느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동탄의 1층 로비인데요. 강가훈 작가님 작품을 이제 걸었어요. 한 200호쯤 되는데 멀리서 보면 잘 그렸네 정도인데 실제로 정말 꼭 가까이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잘 그려가지고 이게 물감이 내 눈에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포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창렬 작가님 작품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찍어봤는데 실제로 한번 직접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들르신 길에 이따가 잠시 후에
에비뉴에라고 본점하고 층층이 다니시면서 전시를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비뉴에 2층에 가시면 거기 화장실에 저희가 또 신미경 작가님의 비누 작품을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안 썼는지 고스란히 들고 있는데요. 이 비누입니다. 손 씻으실 때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손을 닦으시는 건데, 문지르면 작품이 파괴가 되지만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현대미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공성훈 선생님 전시를 제가 많이 봤지만, 특히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했었던 전시를 보고 정말 막 전율이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안타깝게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성훈 선생님 작품도 저희가 여기 유족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고, 다시 굉장히 재평가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작가입니다. 또 배달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오병환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더욱더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오명 선생님 작품도 저희가 했고, 또 윤명락 선생님 작품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봤던 것은 작은 길로 조그만 것만 보다가 이렇게 엄청 큰 작품을 보니까 내가 윤명락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백화점에서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백화점이 1979년에 생겨서 롯데갤러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시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롯데백화점이 있는 자리가,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저희가 있는 롯데백화점 자리인데요. 여기가 미도파 백화점, 영플라자 자리입니다. 저 위에 종로타워, 그다음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일제시대 때 생겼던 1929년부터 30년 사이에 있었던 그 백화점들이 지금도 이대로 백화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미도파 백화점, 우리는 미도파, 저도 어렸을 때 미도파 백화점 갔었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는 조지아 백화점이었었고, 그 미도파 백화점이 됐고, 2002년에 롯데쇼핑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롯데백화점 영플라자가 되어서 지금도 영플라자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는 곧 이제 식품 중심의 새로운 관유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이 롯데백화점 영플라자가 미도파였었을 때 1955년에 이 미도파 갤러리에서 이중섭의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 이중섭이 1916년에 태어나서 5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5년 돌아가신 1년 전이거든요. 이때 이 전시 성공하면 일본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 데려와야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시가 실제로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사진들인데, 이 전시회 팜플렛은 또 이제 김한기 선생님께서 또 만들어주시고, 또 김강균 시인이 또 글도 써주시고, 사실 이제 이 분야는 우리 김예 선생님의 전공 분야라서 이따가도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중섭이나 김한기가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탑을 다 찍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품 10위 안에 다 김한기와 이중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작가들을 어떻게 보자면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곳이 물론 이제 미도파이지만 백화점이 아닐까. 그래서 백화점의 탄생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취향을 리드하고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이라이트로 좀 모신 작품이 이제 손경자의 작품인데요. 또 우연찮게 같은 1955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미도파 백화점에서 전시를 하던 1955년에 대한미어 그 미술 대회에서 최고상의 대통령상을 받은 손경자의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전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만약에 손경자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만약에 이 장소에 왔으면 더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손경자 선생님 작품에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여기 왼쪽에 불가리가 있습니다. 불가리가 자기 사진 모티브가 뱀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까르띠에가 있는데요. 까르띠에는 또 그 표범을 또 엄청난 주요 메인 모티브로 쓰고 있어서 제가 저 혼자 속으로 이 불가리와 까르띠에 사이에 있는 손경자를 너무 미술관에서 이거 볼 수 없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도 되게 재미있어 했는데 뭐 하늘에서 보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근 선생님 작품도 저희가 이번에 동탄에 이렇게 또 종전생님 덕분에 좋은 작품을 모셔서 선생님의 원화 작품의 드로잉을 전시를 동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수근 선생님의 이런 전시도 어디에서 했냐, 이거 이제 그 신문에서 저도 찾아본 내용인데요. 이 단도화랑에서
이중섭이 대관 전시를 했는데 반도 화랑이 어디 있었냐? 반도 호텔에 있었거든요. 반대 호텔은 어디 있었냐? 반도 호텔이 지금의 롯데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성 속에서 오늘날 이름은 물론 계속 바뀌지만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도 호텔 갤러리를 다시 열면 롯데호텔 갤러리를 다시 열 때 그때 특별 전시를 했는데 그때 오신 유족분들이신데요. 여기에 이제 왼쪽에 백화점 회장님 제외하고 두 번째 분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배경수 작가님, 김종화 작가님, 권혁권 작가님, 윤명로 작가님 이렇게 또 원로 작가님들이 오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갤러리를 이제 물론 계속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2021년을 또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서 아트 콘텐츠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미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쳤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제 미술계 사람들이 그래서 2020년대에 그렇게 신세계며 롯데며 모든 백화점들이 그렇게 미술에 신경 써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저희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이제 백화점의 역사를 둘러볼 때부터 항상 뭐 에밀 졸라의 소설에도 나오고 구보시 얘기에도 나오는데 저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앞서 나가는 그런 취향의 리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취향은 저는 아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그런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롯데 갤러리에서 하는 여러 프로젝트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아트에도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너무 죄송하게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르메스 미술상 최연소 수상자인 유성실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서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시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10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전시회를 또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전시에 또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히 동탄 전시는 끝나기 10월 말까지 하는데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의 이런 전시나 컨퍼런스나 이런 소식들을 더 많이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롯데 갤러리 _오피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